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몸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서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잠이 오더라도 수업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이 영상 보고 실전학습 요 1회 5, 6, 7, 8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5번부터 봅시다. 자, 문제 5번은 얘들아, 나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를 들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가지고 뭘 풀 수 있어? 자, 나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해라 이랬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5번하고 6번은 자, 나시가 정답 근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를 참고해서 다를 이해해라.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정답 근거는 다시에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 가를 참고해서 보기와 같이 앞정의 속성을 떠올렸을 때 기억을 중심으로 이랬어. 근데 기억이 어디 있냐면 기억이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도 뭐와 관련된 거느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다와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요 네 문제를 이제 풀 건데, 먼저 선생님은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자, 7번의 보기를 먼저 보시면 다의 제목은 살림이다. 살림. 자, 살림이 뭐 하는 거죠? 살림이 뭐 흔히도 우리 뭐 집안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화자는 살림이란 표현을 본문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살림이란 표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주구장창 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냐?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대신 화자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 정리돼 있어. 일상적 반복, 그죠? 누군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 그다음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채워나가는 삶의 기록, 그리고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의 속성이야. 그러면 시에서는 살림이란 표현이 안 나왔지만, 자, 보기를 통해서 살림이 이런 속성을 갖는다라고 지금 정보를 다 줬지, 그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 일상적인 반복, 이야기의 소재, 다른 이의 도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시의 어느 구절에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절들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다 붙어 있잖아, 그지? 여기. 그러니까 이 시어들이 과연 이 시어들이 얘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를 보시면 다시를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째 줄부터.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 도가 보조사 도가 오늘도 이래버리면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그럼 결국에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자, 어떤 것이 내 삶이. 자,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다. 자, 그럼 반복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뭐야? 별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별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면 화자가 둘러보는 대상이죠. 보살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볼 때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이랬어. 자,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그럼 이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 거잖아. 자, 말을 건넨 거야. 그러면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이게 이야기의 소재이구나. 뭐와 관련된 게 별. 그죠? 자, 내가 그래서 별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던가요? 이러면서 뭐냐, 자기 이야기의 이제 소재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도. 자, 그럼 여기 또 나왔어. 반복이야. 오늘도. 자, 근데 여기서 또 탑 포인트는 뭐냐면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해서 첫 별의 불꽃에서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길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반복입니다. 반복. 자,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그랬잖아. 자, 이 새벽이 곧 뭐예요? 나를 업어다 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별을 돌보는 일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별들이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첫 별, 끝별, 그죠? 큰 별, 작은 별. 겁나 많아요. 개성적이고 다양한 별들을 돌보고 있어요. 자, 그 돌보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예요. 이거.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 돌봄의 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시적 화자는 자, 누구하고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해서 첫 별부터 어디까지? 작은 별까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주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일들이 자, 풀려 있는 실들을 하나하나 메워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돌봄의 행위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은 이랬어. 오늘은.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앞에까지 전부 다 오늘도였는데 지금은 오늘은이지, 그지?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전의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추가된 거다. 다른 경험이 추가됐다. 자, 근데 이 경험이 뭐냐면 별을 2개 묻었다 그랬어. 묻었다. 별을 2개 캐냈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묻었다는 건 뭐냐면 별이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캐냈다는 건 뭐예요?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의 소멸과 생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봄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돌봄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 요렇게 오늘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자, 참 돌아오던 길에는 그 돌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 주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달의 손톱을 바짝 깎아 주었다. 자, 손톱 깎는 거 선생님 딸 아들 손톱도 선생님이 깎아줘요.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별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달도 뭐가 되는 거야?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살핌의 대상.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손톱이 길면 다른 대상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자, 시적 화자는 이 달의 손톱이 뭐 할까봐 별에게 상처를 줄까봐 손톱을 깎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 별도 별을 보살피는 다른 방식.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병률의 살림이라는 시는 이렇게 살림이라는 주제의식이 요 제목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제목을 보는 것, 특히 제목을 먼저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고, 뭐 글씨를 이렇게 썼대요. 자, 시에서 쏘리 간만에 요거 수업하니까 힘드네. 몸도 안 좋고. 시에서 제목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이 많은 걸 함축해주고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병률의 살림이라는 시와 관련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화자는 살림을 일상적인 반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맞죠. 우리 다 읽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다. 이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맞아요.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 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맞아요. 헐렁해진 실들은 화자가 그날의 삶을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거 우리 이거 있잖아. 선생님 빼먹었나? 올나려
여기 있구나. 선생님 빼먹었구나. 기록. 자, 적어두려 한다. 이거 있지, 그지?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록의 의미죠. 기록의 의미. 자, 그러면 적어둔다가 여러분들 기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8번에 요 헐렁해진 실드, 이거는 얘들아 자기가 돌보는 구체적 행위다. 구체적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 보기에도 언급이 없고 시에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은 화자의 살림에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됐다. 그렇죠. 별의 어떤 생성, 소멸이라는 그런 색다른 경험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8번을 볼게요. 8번. 가를 참고하라 그랬잖아. 가. 자, 근데 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비유는 있잖아.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다. 어쩌고 이런 비유 표현을 읽을 때는 뭐 다양한 의미, 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기억 전체적 의미를 기하는 데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 뭐 그다음에 어떨 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유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현대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시 플러스 현대시 갈래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 개념들, 자 이것들이 추가돼서 나오는데 요 가를 있잖아요, 얘들아. 요 가를 독서 지문 읽듯이 꼼꼼하게 분석해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 알겠니? 요걸 독해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요거는 결국에 뭐냐면 자 다음 시에 나오는 여러 이론들을 풀어준 거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유고. 자, 8번 문제는 그래서 압정의 속성, 그러니까 비유는 이 속성을 가지고 빗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압정의 속성을 이렇게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억을 갖고 달을 이해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 기억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잖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압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 이게 엄청나게 해석이 다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해석의 다양성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 자, 봅시다. 첫 번째 속성, 압정의 뾰족한 촉에 찔리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압정은 뾰족하니까. 자, 그걸 가지고 1번에 A를 떠올리면 다른 이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화자가 별을 묻는 행위. 아까 별을 묻는 행위는 뭐였어? 별을 없애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상처 입지 않도록 별을 뭐예요, 여러분들? 소멸시키는 게 지금 화자가 별을 돌보는 행위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다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별을 묻는 행위를 했단 말이야. 별 때문에 상처를 입으니까 다른 존재들이. 그러면 상처 입게 안 하려고 별을 묻으면 다른 별들도 다 묻어야지.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 그랬잖아. 그럼 캐냈다는 건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묻었다가 캐냈다. 이걸 동시에 하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상처 입지 않도록 화자가 별을 묻는 행위를 한다. 이래버리면 앞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모순인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1번인데 나머지 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B를 떠올리면 뭡니까?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아요. 화자가 일일이 별들을 그렇지. 별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얘가 새벽에게 도움을 받아서 별들을 둘러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가 되겠고. C를 떠올린다. 자,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정작 앞전끼리는 서로 연결 안 된다. 그래서 화자가 뭐 하는 거야? C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야. 헐렁해지면 연결해 주고. 그죠? 자, 그럼 결국에 각각의 별들은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D를 떠올리면 기억을 본 경험이 화자라고 하여금 별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살피도록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압정을 사용해서 종이를 벽에 붙이고 나면 둥근 머리만 보이고 뾰족한 부분은 안 보이잖아. 근데 기억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뭐만 보인대? 압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시적 화자는 별의
뭡니까? 앞면 널쩍한 부분.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 별의 이면에 담긴 부분까지도 뭐 한다는 거야? 본다는 얘기야. 본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에 별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살피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떠올리면 앞쪽의 머리 부분은 아무것도 맬 수 없는 모양이지만 쪽 부분은 무언가를 맬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별들 사이에 실을 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앞쪽의 쪽 부분을 가지고 실을 맨 거예요. 자, 그래서 5번까지도 확인을 하면 8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이렇게 두 문제 풀었습니다. 다시를 읽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6번. 5번, 6번은 이제 나시인데 나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나는 한 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대요. 첫째는 자, 중요합니다. 화자가 자신 스스로와 시가 가지는 성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째 부분은 시적 화자와 시의 관계. 화자에게 시가 어떤 것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첫째 부분은 그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상이 전개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 둘째 부분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실현되는 모습이야. 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그럼 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화자가 생각하는 소망 또는 이상 이런 것들이 뭐가 된 거야? 실현되는 모습. 요게 두 번째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균형이 잡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참 판단을 해볼게. 화자가 생각하는 소망은 균형이 잡힌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망의 실현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가지 못한다. 균형 상실의 단계가 온다라는 게 세 번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으라는 건 뭐냐면 나에서 둘째 부분과 첫어절 끝어절을 찾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찾으라는 거죠. 5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볼까? 나시. 박목월의 시라는 작품이에요. 시. 자, 봅시다.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 이렇게 갔어. 자, 이 나가 뭐예요? 시적 화자겠죠. 자, 시적 화자는 뭐예요? 저울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흔들린다 그랬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균형을 못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 고누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균형을 맞추려는 추의 태도. 자, 그러면 시는 나에게 뭐예요, 여러분들? 균형을 맞추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구절 이거죠, 그죠?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시적 화자와 시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죠? 시적 화자와 시의 관계는 뭐냐? 시적 화자는 지금 균형을 못 잡고 있는 저울과 같은 상황이고 흔들리는 저울과 같은 상황이고, 근데 이런 흔들리는 저울의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 게 뭐예요? 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나왔다.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 그죠? 소망, 이게 실현된 상황이야. 자, 이렇게 실현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는 뭘 느끼냐면 미소, 위안, 운율 이런 걸 느껴요. 실현된 사상이라고 썼는데 내가 왜 이래? 정신이 나갔나 보네.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다. 지금은 때는 지금 몇 시야? 11시 25분이네요. 자, 이렇게 이상이 실현된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즉 무슨 말이냐?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가 내 흔들림을 뭐 해줘? 잡아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시를 쓰면서 아니면 시의 어떤 성격이 나의 흔들림을 잡아줘. 그래서 균형이 잡혔잖아. 그러면 균형이 잡혔을 때 내 마음은 미소와 위안과 운율로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내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균형의 상실이지.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정리가 되네. 자, 여기가 첫 번째 부분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요거는 이상의 어떤 실현이 일어나는 소망의 실현,
소망의 달성 요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부분 뭐가 되는 거죠? 균형의 상실이 일어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내 무너진다, 이내 무너진다. 어떻게?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이렇게 돼 있어. 자, 해와 달은 선생님 생각할 적에 하루인 것 같아요. 일상 하루.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게 하루잖아. 근데 문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일렁대는 거야. 일렁대는 건 흔들리는 거잖아. 이런 하루의 삶 때문에, 하루의 삶 때문에 흔들려. 그럼 흔들리면 결국에 내 균형은 깨지는 거죠. 진폭도 마찬가지야. 진폭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잖아.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거리잖아. 전부 다 일렁대다 진폭 흔들리는 거야. 자, 그럼 이런 흔들림 때문에 나는 뭐 해? 무너지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흔드느냐? 무엇이 흔드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생활. 생활. 그럼 생활이 뭐냐, 얘들아? 생활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맨날 뭐 하고 싶어? 놀고 먹고 싶어. 놀고 먹으면 마음에 뭐가 와? 평화가 와. 근데 놀고 먹을 수만은 없잖아. 뭐 해야 돼? 내가 뭘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놀고 먹는 어떤 그 평온의 상태가 뭐 하는 거야? 깨지는 거야. 자, 시적 화자는 시를 쓰면 마음이 평온해져. 근데 매일 시를 쓸 수가 없어. 시를 쓰면 마음속에 위안, 운율, 미소 이런 게 생기는데 매일 시를 쓸 수 없어. 시만 쓰고 있을 수 없어. 왜? 뭐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거든. 생활, 즉 삶을 뭐 해야 돼? 영위해야 하거든.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인의 발목을 잡는 그 상황을 표현한 시가 박목월의 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5번 답은 쉽게 나오네요. 그죠? 5번 답은 요거네요. 그죠? 두 번째 구절. 자, 그다음에 6번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가에서 얘기한 건 뭐밖에 없어. 비유밖에 없잖아. 근데 실제로 선지 구성을 보면 뭐 비유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 했지. 자, 정답은 몇 번이냐? 이거죠, 그죠? 흔들리는 상황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울 수 없어. 그렇지. 그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활이라는 그 것.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3번 이겠고, 나머지 1, 2, 4, 5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합시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전학습 1회에 5, 6, 7, 8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예습은 그 뒤에 소대성전 하면 됩니다. 9번, 10번, 11번. 자, 그래서 고생 많았습니다. 조만간 빨리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서 봅시다. 수고했어요.